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2년 2월 22일 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주식시장의 장세가 정말 변덕처럼 이제 부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어려운 주식시장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특히나 마인드 정립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얼마 시작하지 않은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힘들어하는 장세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점점점 이제 마인드 가치가 쌓이고, 장기 투자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를 꾸준히 모아가는 게 나의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린이 분들, 특히나 주가가 하락장에 따라 심적으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주식 투자 괜히 했나? 삼성전자 오른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세로 이어가네? 이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가다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댓글을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마다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환경 조성, 그리고 생각과 마인드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융 문명에 있어서 전혀 배우질 않았기에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이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함께 장기 투자를 하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인드 정립과 인내심을 배움으로써 이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을 상대로 이들보다 정보력이 상당히 적잖아요. 정말 정보력 습득이 빠릅니다. 이들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인내심, 시간 투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증시의 흐름세가 요즘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전쟁 사태에 대한 이제 긴장감이 상당히 큼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압박감을 느끼며 상당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증시가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이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증시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대형주 종목,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눌러앉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가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다시 해소가 되잖아요. 이러한 이슈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시의 현황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흐름세 바로 어제였죠. 점점점 장 초반부터 흐름세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낙폭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74,20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러면 이 낙폭차를 왜 줄였을까요? 네, 바로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죠. 네, 프랑스가 지금 요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자존심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예민한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 시대부터 정말 이제 강력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러시아가 자존심이 이제 좀 있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가 중재를 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미국 네, 이렇게 같이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쟁에 대한 완화성이 좀 이제 나올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 그러한 이제 완화성의 증시가 좀 이제 하락폭이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직은 불안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장세가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세 가운데 삼성전자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죠. 선생님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죠.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라고 적혀 있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이제 보고서에 따라서 증시가 영향을 상당히 크게 좀 좌지우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서를 좋게 쓰면 상승을 하고 보고서를 좋지 못하게 쓰면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세를 보였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사이클 후반기에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디램에 대한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상승률은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좀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주의 이제 겨울 폭풍이 지나가면 아시아의 일부 반도체 주식이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경쟁업체이기도 하죠. 네, 지금 반도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선호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이제 모두 이제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 수탁 생산 부분에서 강점을 지닌다면 해당 업종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올해 반도체 시장, 네,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회사가 두 개가 있죠. 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아실 텐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이제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6천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715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준이며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전망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4차 산업을 대비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제 반도체 산업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수요가 가격 하락을 일부 이제 상쇄를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디램이죠. 네, 이 디램에 대한 시장은 전년 대비 0.8%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2.6%나 무려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는 이제 상반기에는 좀 이제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완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표 여러분들 어쨌거나 연초 반도체 업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 규모를 예상을 했을 때는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11.4% 메모리 시장이 턴 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매출액은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무려 279조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무려 전년 대비 18점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0.7%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최대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는 300조를 좀 넘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작년 한 해 94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3년 만에, 네, 무려 3년 만에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지금 밑에 보시면 51조 5,700억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도, 네, 요때 58조였죠. 58조였던 역사적으로 봤을 때 53조도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2018년도 이후에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글로벌 기업의 서버형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흐름세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당히 43조에 육박하는 사상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정말 다방면으로 산업군이 미래 지향성을 띄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AI, 5G,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등,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주표자분들, 어려운 주식 시장, 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혀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한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